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침 출근길 극심한 정체 속에 차량에 타고 있던 환자가 출혈을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 2대가 차량을 에스코트해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길을 터준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이 빛났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를 지난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교통근무 중인 경찰 앞에 멈춰섭니다. 이내 경찰 오토바이 2대가 승용차를 앞뒤로 에스코트하며 꽉 막힌 도로를 질주합니다. 경찰이 빨간불 신호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청하자 차량들이 하나둘 멈춰서며 승용차는 도로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4월 9일 오전 8시 20분쯤 남편이 모는 승용차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 육종암 수술 부위가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남편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차량을 에스코트해 6.5km 도로를 5분 만에 지나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수술 부위 봉합 부분이 터져서 출혈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차에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앞에 교차로에 저 경찰관이 근무하는 걸 보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경찰은 아침 바쁜 출근길에도 사이렌 소리와 수신호에 길을 열어준 운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에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서 가니까 운전자분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다행히 또 길도 많이 열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빠른 시간 내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남편은 긴급 상황에서 병원까지 에스코트를 해준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2살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결함이 없다고 밝혔는데 사고 상황을 재현한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도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국내 최초로 진행된 급발진 추정사고 재현시험. 지난 2022년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같은 기종, 동일 연식의 차량으로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사고 차량에 기록된 속도와 RPM 회전수 등의 수치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을 때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기어가 수시로 오르내렸지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속도에 따라 기어가 순서대로 올라갔습니다. 제조사가 주장했던 차량 변속 패턴과 속도도 실제로 가속했을 때와 일치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의 속도가 충돌 직전 마지막 5초 동안 시속 110km에서 116km까지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실제는 이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일이 할머니가 페달 오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 페달 오조작을 안 했으면 그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사고 차량이 본격적으로 가속하기 전 경찰을 추돌하는 과정에서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시험도 진행됐습니다. 국과수가 분석한 주행 속도인 시속 42에서 43km와 충돌 직전 속도인 시속 46km에서 긴급 제동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했습니다. 모두 3차례 진행한 이번 시험에서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정상 작동해 차량은 단 한 번도 구조물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지 않고 유가족이 자체적으로 진행했지만 결과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A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차량 결함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명백하게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상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에 사는 베트남 동포를 상대로 불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들은 외제차나 명품 시계 등을 사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당구장, 당구대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해 있습니다.
당구장으로 위장한 이 도박장을 만든 건 한국 사람이 아닌 40대 베트남인 A씨 등 일당 15명. 이들의 주된 업무는 도박장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A씨 일당은 모집책과 추심책 등 조직을 구성한 뒤 SNS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냈습니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당은 연으로 환산하면 10,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 15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국내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래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4억 원, 피해자는 25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베트남 동포들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15명 중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